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은 동아시아의 질서를 바꿀 만큼 큰 바람을 몰고 오는데요. 아울러 참전한 명군 중 20여 개의 성씨가 이 땅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성씨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중 대표적인 세 성씨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절강편씨, 소주가씨, 광동 진씨입니다. 그럼 절강편씨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절강편씨의 시조는 임진왜란 때 참전한 명나라의 편갈송 장군입니다. 편갈송 장군은 절강편씨의 시조이기 이전에 명나라의 장수였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적에 조선의 선조 임금이 명나라의 신종학께 응원군을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이여송 장군하고 편장군하고 파병이 되어서 평양성을 탈환하고 많은 전공을 세우고 그 이듬해 8월에 항국을 했습니다. 다시 5년 뒤인 1597년도 정유재란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선조가 다시 의원군을 명나라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나라에서 마기장군하고 편장군이 왔는데 마기장군 희하에 편장군은 의양총절사 그 유격대장으로 해가지고 왔습니다. 경주, 울산, 서생포 하시면서 많은 전공을 세웠는데 특히 서생포는 외성이 있었습니다. 외성을 함락하고 정화공을 세웠습니다. 1599년 항국을 한 즈음에 명나라의 장수 정응태의 중상모략에 의해 가지고 항국을 못하고 경주 금오산 지금의 남산에서 응거하셔갖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그 명나라에 있던 아들 삼형제가 아버지를 거리기 위해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 한국 와서 경주 금오산에서 3년상을 지내고 우리 조선을 유람하면서 전남 나주 곡강에 자리를 잡고 살았었어요. 그래가 그 후손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 이래 흩어져 가지고 사는 게 절강편씨들이 맞습니다. 예. 그 재앙은 대종춘에서 경주 금오산에 마련된 그 재단에서 매년 음력 10월 초이튿날 그 제사를 모십니다. 제답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그 제물을 마련하고 그 전국 각지에서 종연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또 제사를 모시는 데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보충사라고 있습니다. 사당입니다. 조그마한 사당인데 거기는 서생리 주민들이 매년 음력 정월 보름날 첫시, 그러니까 음력으로 14일 날 저녁입니다. 그러면 15일 날 되는 첫시에 외성에 가서 산신제 모시고 그 다음에 제당에서 제사를 모십니다. 장포사는 한때 소실되고 없었습니다. 일제 때 울주군과 장포사 보존위원회가 그 장포사를 재건립했습니다. 독립유공자 60인명의 입회를 모셔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양력으로 10월 20일 날 추양제를 올립니다. 그 후손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표에 보면 편갈송이 아니고 편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호랑이 표자를 써놨는데 호랑이 표자 날 세고 했다고 편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사는 그 편모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호가 모헌입니다. 서생의 창포사나 보충사의 제사는 주민들이 모시는 겁니다. 특히 보충사의 경우는 그 마을에서 제사를 안 모시면 위해가 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매년 그렇게 해방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시고 있고, 창포사도 보존위원회에서 그 제사를 모신다 하는 그 자체가 우리 후손들로서는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편갈송 장군의 위협이 크게 살아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절강편 씨의 선조는 중국의 절강 사람으로 본래 연평이 씨였는데요. 편갈송의 고조부 이지에 이르러 편씨로 바꾸게 됩니다. 그는 황제에게 직언하는 충절을 인정받아 일편단심의 편자를 사성받게 되죠. 그렇다면 절강편 씨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절강편 씨는 중국의 절강을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이다. 절강은 중국의 동남부 연안에 위치한 성으로 성도는 항주인데, 춘추 전국 시대에는 월나라 땅이었고 후에 남송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2000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절강편 씨는 약 10,000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대표적인 집송천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김천시 어머면 단합리와 포항시 북구 신광면 방곡리가 있고요. 또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운산리와 경상남도 창녕군 개성면 계산리도 절강편씨의 집성천이죠. 그렇다면 절강편씨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편갈송의 손자로 병자호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편성대, 편영표가 있다. 편성대는 1605년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난다. 그는 얼굴이 백옥처럼 희고 준수할 뿐 아니라 기골이 장대했다 한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처가인 화순에서 조수성과 함께 의병을 일으킨다. 이후 청주에서 적의 배후를 기습하고 계속 진격하던 중 인조의 항복 소식을 듣게 된다. 이에 그는 의분을 못 이겨 자결하려 하지만 주위의 만류로 실패하고 69세로 생을 마치니 가선대부 2조 참판에 증직된다. 또 편성대의 사촌동생으로 편영표가 있습니다. 그도 사촌형을 쫓아 의병에 투신하죠. 하지만 인조의 항복 소식에 어찌 원수들과 한 하늘 아래 살겠는가 외치며 탈을 빼 자결하고 마는데요. 사후 그는 병조참의로 추중되고 선무 원종공신에 노군됩니다.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로 편강렬이 있다. 그는 1892년 황해도 연백군에서 편상훈의 삼남으로 태어난다. 편강렬은 팔척장신에 싸우는 2마리 소 사이에 들어가 떼어낼 정도로 힘이 장사였다 한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 후 전국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자 1907년 16세에 이강년 부대의 선봉장이 된다. 이듬해 서울 진공작전에 참가하여 선두에서 결사항전하지만 부상을 입고 패전한다.
이후 그의 항일 투쟁은 더욱 맹렬하게 전개되는데 비밀결사인 신민회와 대한광복회에 가입하여 활약하고 1911년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한다. 또한 1919년 3.1운동 무렵 황해도 지역에 항일 유격대를 조직하려는 구월산 주비대 사건으로 또다시 복역하게 된다. 이후 그는 만주로 활동 무대를 옮겨 의성단을 조직하고 무장투쟁을 전개한다. 일본 영사관과 만철병원을 습격하는 등 큰 피해를 입히자 일제는 만주에 있던 경찰과 밀정들을 총동원하여 그를 체포하려 한다. 이후 만주에 있는 모든 항일단체를 합쳐 항일군을 편성하려고 동분서주하던 그는 1924년 하얼빈에서 밀고로 체포되고 만다. 이어 7년형을 선고받고 신의주에서 복역 중 병보석으로 풀려나지만 고문의 여독으로 1929년 38세의 나이로 생을 마친다. 나 죽거든 유고를 만주 땅에 묻어줄 것이요. 나라를 찾기 전에는 고국으로 이장하지 말라. 편강렬은 순국 뒤 유언에 따라 압록강 넘어 만주의 안동연에 묻히게 되는데요. 하지만 광복 이후 아직 국내로 운구되지 못하고 있죠. 다음은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한말, 학문과 덕행이 높은 유생으로 1910년 강제 합병을 당하자 음식을 전폐하고 주야로 통곡하다 음독자결한 편호익과 충북 괴산 출신의 의병장으로 주로 경상북도에서 활약하였으며 1909년 체포되어 순국한 편군선 등이 있다. 또 현대인물로 정계의 국회의원과 대한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편정희와 편용호 전 국회의원이 있고 법조계에는 편영환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이 있다. 군 인사로는 편무삼 국군 방첩사령관과 편장원 전 합동참모차장, 편동수 예비역 육군소장이 있고 학계에는 명지대 교수이자 소설가인 편혜영과 편인범 단국대 교수, 편무실 전 명지대 교수 등이 있다. 이외 SBS 편상욱 앵커, 가수 편승엽과 편강윤, 4인조 밴드 드래곤포니의 멤버인 편성현도 모두 절강편씨이죠. 이렇게 역사 속 충신부터 현대의 대중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성씨는 소주 가씨인데요. 소주 가씨는 어떤 성씨일까요? 중시조 가유약은 명나라 신종 때 서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황명병무 낭중겸 감찰사로 명군을 이끌고 조선에 파병, 안주, 남원, 동래 등지에서 왜군을 무찌르고 1595년에 귀국하였다. 1597년에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아들인 유격장군 가상, 손자인 병부종사관 가침과 함께 다시 파병되었다. 가상은 소사평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나 동래에 이르러 적에게 전사하고 아들을 구하려던 가유약도 부산 전투에서 전사. 1598년 부자가 애통하게도 순국하였다. 소주가씨의 시조는 주무왕이고 중시조는 가유약인데요. 가유약은 정유재란 때 전사한 명나라의 장군입니다. 주무왕은 그 상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중국 그 중앙 제도의 그 모계사에서 그 주나라를 일으키신 분이고 춘추전국 시대 이전에 그 중국을 지배하신 분입니다. 우리 중시조인 가유약 할아버지께서는 그 중국의
명나라 신종 때 병부 실왕으로 계시면서 그 상서성 추밀원사 그리고 태자소부는 태자를 가르치는 스승이십니다. 문현각 태학사를 지낸 명나라의 고위 관료이자 장군이셨습니다. 이시 선조 임진왜란으로 그 선조가 의주로 파천하고 그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구원을 요청하셨을 때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병부상서 당시 중국 명나라의 석성과 함께 그 신종 황제를 그 설득해가지고 대규모 병력을 원군으로 파병하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1593년 선조 20년에 병부상서 겸 계효도찰사는 그 전군을 감독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조선에 들어온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이여성, 마기 등과 함께 그 평양성 수복과 한양 탈환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 정유 재란이 발발할 것을 예견하시고 미리 선견지명이 있으셔가지고 황제에게 명나라 군인을 조선에 주둔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장해 오신 분이고 조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아끼시는 중국의 친한파, 친조선파 정승이시자 그 귀족이셨습니다. 숭의사에서 올리는 제향은 그 이충이료 그 우리 충청남도 문화재 300호가 되겠습니다. 300호 우리 숭의사에서 그 대제향을 지내는 날은 매년 음력 10월 14일로 우리 친족 전과 모여가지고 이충이료의 상징인 요약할아버지, 상할아버지, 침할아버지 세 분을 기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1851년 철종 2년에 왕명으로 건립한 사당이고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의 업적일을 기리는 3세 불천 사후로 명정되었으며 이 고을 군수에게 제향 행사 일체 경비를 책임지게 하는 또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후가 되겠습니다. 철종 임금이 하사한 편액으로서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직접 그 글을 써서 보냈다는 사료가 있습니다. 대단히 자랑스러운 편액이지요. 이충이료 문화연구원은 우리 전국 소주가시 대종친의 그 산하의 그 문화연구원을 이충이료에 대한 그 효를 행하는 문화연구 자료를 모집하고 또 우리 가시 집안의 중흥과 영광을 위해서 그 노력하는 기관으로 다른 타성시에는 없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충이료 101장을 13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그 모든 재원은 지금 현재 갑선 회장님과 이사님들께서 지원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에서 1000명이 넘는 문학도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시 대종친의 부설이 아니고 한국 문학도들의 그 전당이 되겠습니다. 가시는 중국 주나라의 국성인 희성에서 나온 성씨입니다. 주나라 3대 강왕이 당수구의 둘째 아들 공명을 가땅의 제후로 봉하면서 탄생한 성씨이죠. 그렇다면 소주 가시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주 가시는 중국 강소성 소주를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이다.
소주는 강소성 제1의 도시로 강소성 남동부에 위치한다. 춘추 전국시대 오나라의 수도였고 중시조 가유약의 출신지이기도 하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소주 가씨는 약 9,900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소주가시의 중심 거주지는 충청남도 태안과 서산입니다. 가침은 당시 조부와 부친을 울산 서생진 도둑동에 안장을 하죠. 후에 그가 사망하자 아들 사형제는 바닷길이 가까운 서쪽으로 이동하는데요. 하지만 부친의 고국인 명나라가 망한 뒤여서 귀국을 포기하고 정착한 곳이 태안입니다. 그렇다면 소주가시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헌종, 철종 때 활약한 무관으로 가행건이 있다. 그는 유학적 소양을 갖춘 인물로 천성이 어질고 쾌활했다 한다. 헌종 때 음서로 경릉 명정 동지관을 제수받고 철종 때 절충장군과 동지 중추부사 겸 오위장을 거쳐 1853년 안흥진의 수군병마첨 절제사가 된다. 가행건은 훌륭한 목민관이기도 했다. 안흥지방의 백성들이 엄동설안에 전복, 해삼을 따다 진상해야 하는 민폐를 강력하게 건의하여 폐지시키기도 한다. 이후 향리에서 후학을 가르치다 1862년 임술밀란이 일어나자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습책으로 삼정대책을 작성하여 올리기도 한다. 1865년 68세의 일기로 생을 마치는데 문집으로 석호집이 전한다. 또 가행건의 아들로 가일영과 가중영이 있다. 가일영은 철종 때 울진현령과 절충장군 행요양위 부호군을 역임했고 차남 가중영은 안흥진 첨 절제사를 지냈다. 소주가시는 정유전환 때 중시족 가유약 부자의 목숨까지 희생되었지만 종전 이후 이 땅에 정착한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50년 뒤 이것을 끝내고 가문을 중흥시킨 인물이 가행건 3부자인데요. 이때 가유약 3대 선조의 공훈을 조정으로부터 정식 인정받고 이충 1호의 숭의사가 세워지죠.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고종 때의 인물로 가익건이 있다. 그는 구척장신의 풍채가 우람하고 무예에 능통했으며 또한 병서에도 밝았다. 1856년 철종 7년 충량과에 급제한 뒤 고종 때 무장 선전관을 거쳐 중군을 지냈다. 1868년 고종 6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공한 병인 양요가 터지자 즉시 고향 서산으로 내려가 의병을 모집한다. 이어 대형 어선을 타고 강화도로 출정하는데 마침 퇴각 중이던 프랑스 함대와 짧은 전투가 벌어진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그는 큰 부상을 입고 1년 뒤 39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치고 만다. 이외 철종 때 충량과 무과에 급제하여 설약장군 선전관을 지낸 가정건과 고종 때 충량과에 급제하고 대보단 수직관과 효력부위 용양위 부사용을 지낸 가우영을 비롯하여 호서 일대의 이름을 떨친 한학자로 항일투쟁에 헌신한 가형로와 서산에 농림중학교를 설립하고 농사개량에 헌신한 가병준,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학병과 창씨개명 반대운동을 펼치다 대전 형무소에서 순국한 가재연과 일본 헌병의 목을 베고 자결한 가정로, 대한독립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사제를 털어 임시정부를 도운 가제창 등이 있다. 또 현대인물로 가세로 태안군수와 가기산 전 대전광역시 부시장을 비롯하여 가기천 전 서산시 부시장과 가재환 전 사법연수원장, 이충일효 문화연구원 가갑손 이사장과 가재산 원장, 가금현 CTN 대표이사와 가삼현 전 한국조선해양 부회장, 가재남 전 대전 최신청장과 가재춘 전 아주식품 회장, 가득염 간혜영 전 프로야구 선수 등이 있다. 이외에 가민호 가약현 연세대 교수와 가현욱 카이스트 교수, 가해란 KBS 아나운서와 가일로 가현정 작가도 모두 소주 가씨이죠. 끝으로 광동 진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시조는 임진왜란 때 참전한 명나라 수군제독 진린이고 중시조는 그의 손자인 진영소입니다. 시조 진리는 중국 광동성 옹원현 출신이다. 정유세란이 일어나자 명나라 수군을 이끌고 참전하여 1598년 노량해전에서 이순신과 함께 싸운다. 전투 중 진리는 적에게 포위되어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으나 이때 이순신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사지에서 벗어난다. 싸움이 끝난 후 이순신의 전사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한 그는 숨은 적을 소탕한 뒤 이듬해 본국으로 돌아간다. 중시조 진영소는 진린의 손자이다. 그는 명나라에서 감국 수의사를 지냈는데 청에 의해 명나라가 망하자 조부와 인연이 있는 조선으로 망명한다. 처음 거제시 장승포에 도착하였고 이후 조부의 군대가 주둔했던 완도군 고금도에 정착한다. 광동진 씨는 순임금의 후예입니다. 주무왕이 순임금의 후손인 만을 진나라의 제후로 봉했는데요. 뒤에 초나라에 의해 망하자 나라 이름 진을 성씨로 삼죠. 진 씨는 중국의 남부인 복건성 광동성, 절강성에서 가장 흔한 성씨이자 대만에서 가장 큰 성씨입니다. 그렇다면 광동진 씨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광동진 씨는 중국의 광동성을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이다. 광동은 홍콩 마카오와 맞닿아 있는 곳으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선전시가 위치한 곳이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광동진 씨는 약 2,300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대표적인 집성촌으로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덕송리에 400년 된 황조마을이 있다. 황조마을은 진린의 손자 진영소가 이 땅에 망명한 뒤 그의 아들 진성문에 의해 형성된 집성촌이다. 황조마을이라 이름 지은 것은 황제의 조정에서 큰 벼슬을 한 충신의 후예가 사는 곳이란 뜻이다. 이 마을에는 황조 별묘가 세워져 있는데 진린 장군을 기리는 사당이다. 광동진 씨는 중국의 후손들과도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데요. 1994년 이후 매년 진린의 고향인 광동성 옹헌현을 방문하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진린의 목숨을 구하고 전사한 인연으로 덕수 이 씨와도 교류를 이어오고 있죠. 오늘은 임진왜란 때 참전한 명나라 장수의 후손인 절강편 씨, 소주가 씨, 광돈진 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성씨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